네, 전원책 시한폭탄 터지나. 지금 그러자도 이 자유한국당이 참 문제인데, 전원책 이 시한폭탄 문제는 정말 전원책 그 변호사가 들어간 순간부터 째깍째깍째깍 하고 시한폭탄이 터질 날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면 이거 굉장히 시한폭탄이 빨리 터지긴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하자면은 자기의 월권 행위, 또 두 번째 전원책 김 위원장, 비대위원장 그 김병준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서 또 전원책까지 하청에 하청을 준 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 한나라당 의원들의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몸살기가 저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도 모든 동물도 자기 정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균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백혈과 막 싸우죠. 네. 외부 약이 없이도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화 능력이 없으면 병든 환자들이죠. 병든 환자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당 그러면서 아주 병든 환자, 아주 심한 병든 환자입니다. 왜? 정화 능력이 없어가지고 외부를 끄집어 당기다가 또 끄집어 당겼으니까 하청이 지하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올 때부터 저는 솔직히 뭐 우리 이야기했었죠. 네. 얼마나 갈 것인가. 왜? 네. 전원책 변호사의 캐릭터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게다가 전 정권을 준다는 이야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정권을 주겠다는 것인지. 게다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물론 당연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직 사무총장이 하니까 비대위원을 모시고 오면서 무슨 뭐 나머지 추천권까지 준다든지 정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정당 구조, 정당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전원책 이제 위원입니다. 일개 위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개 이제 위원이 왔는데 당 개혁하고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혁신 이야기를 한 순간, 야, 또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 거예요. 조광태 위원장이 제가 자꾸 이야기했지만 그냥 당협위원장은 체인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뭐 전당대회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진짜 월권 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때 언론과 전원책 그 변호사가 같이 재미를 본 겁니다. 언론 기사 쓸 거 없는데 뭐좀 기사 쓸 거. 그다음에 막말 해줘야지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싸워야지 기사가 돼요.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의미의 질문을 던지니까 또 전원책 변호사는 신이 나가지고 마치 내가 한국당이 구세주인 것처럼, 뭐 구세주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의 기대까지 가지고 왔죠. 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한 비대위원회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왔고, 한마디로 해촉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잘랐지요. 너무 나대니까 자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유 문제입니다.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이제 깝깝해지는 거. 게다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폭로를 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하면 이제 그 믿는 얼굴들이 만약에, 물론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있는 그대로만 까버린다면 한국당의 민 얼굴이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고 정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김병준이랑 전원책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 제가 이제 취재해 본 바로는 김성태 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당 사명이고 당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뭐 돈줄, 뭐 인맥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당뇨들도 다 사무총장 산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한나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진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김용태 사무총장부터 이제 나는 삼선이니까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고 삼선들 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내리 삼선도 출마하지 말자. 이래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은 괜히 전원책도 데리고 올 필요도 없었고 김병준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내부에서 또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 더 심어가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온실에 있고 아랫목 좋아하는 그 기질,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초식 공룡의 그 비굴하고도 그 비열한 기질, 이것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 앞으로 이 사태라는 것은 정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말 희망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뭘 더 바라느냐.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좌파 언론들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딱 그 손잡이를 쥐고 있는 이른바 공중파들일 겁니다. 이번에 공중파들 다 자기네들 복지 위해서 또 뭐 주진우라든가 김재동이한테 그렇게 돈 퍼주면서 지금 잠식 상태인 거예요. 자본이. 그러니까 공중파에도 공영방송에도 중간 광고를 허락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쫙 줄을 선 겁니다. 이렇다면은 전원책을 아마 공중파에서 돈 많이 주고서 시간을 하나 줄 겁니다. 여러분,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해갖고 괜히 공중파에 아이디어를 주는 게 아니라 공중파에서는 짝짝짝 할 겁니다.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는 굉장히 본인이 대단한 분이라고 원래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중국 역사까지 나처럼 많이 아는 사람 없다. 굉장히 한국의 지성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또 조명이 없으면은 살맛이 안 나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기자 중에서도 여성 기자를 아주 좋아하고 여성 작가들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면 아마 그날로 갈 겁니다. 그냥 택시 불러가지고 밤중에 이 전원책 변호사 찾아간 김병준보다도 더 빨리 퀵서비스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희망을 아예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한국당을 이제 지적하는, 네. 비판하는,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네. 자, 좌파는요. 민주당 외에도 좌파 진영에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뭐 네. 정의당도 좌파 그룹의 하나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각종 시민단체 이른바 예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사실 대부분을 이제 보수의 특징이라 하죠. 대부분의 한국당이 보수 진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우리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한국당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의 달처럼 보고 있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좌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 얼마나 많이 이 정부가 실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저희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득주도 성장, 교육 문제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적하고 싸우지를 못해요. 저는 한국당 의원들 이 정도 되면은 국회의사당에 나와가지고 기자실 나서 매일 자기들 집어 던지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해야 되는데 나 한국당 의원들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대변인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김성태 물론 많은 분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혼자 나와서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많은 100몇 명의 좀 무서워서 숨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무서워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 이 사람들이 야당으로서 전투력도 없고 그렇다 해서 무슨 비전 제시 능력도 없고 정말 그래 임기만 3년 2년 다 조용히 끝나면 조용히 동네 가서 상가집 열심히 돌아다니고 결혼식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펴서 공천만 되면 당선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혁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한국당이 비대위가 생긴 이래 지금 몇 달이 지났죠? 한 3, 4개월 됐잖아요. 뭐 정책을 바꾼다, 비전을 바꾼다. 뭐 있는지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럼 내배수로 비대위에 지적을 해야죠. 비대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책 내놓고 있느냐? 비전 뭐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 세비는 그래도 그거 나오니까 뭐 1억 얼마씩 나오니까 그 지역 가서 인사하고 다니면 재선될 수 있으니까 요 정신 아유 갑자기 또 제가 자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야기 심한 이야기 나오려다가 제가 또 옛날에 무슨 뭐 일본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정리해야 됩니다. 일본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정말 방송에서 네. 일본말 하는 거 또 직무유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직무유기보다 훨씬 일본말 하는 제가 거 되게 수준을 네, 얘기하는 이야기를 겁니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을 우습게 보고요. 자기가 최고 지성인 척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병준이나 전원책이나 뭐 그게 개인의 캐릭터로 돌리고 뭐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능했다는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들어와갖고 지금 거의 넉 달, 뭐 5달 돼가는데 이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오세훈 만나고 이거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목이 타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맨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사진 찍는 데는 물 마시는 사진만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물 마시는 사진을 찍지
말아야 돼요. 찍히지 말아야 돼요. 왜? 물을 마시는 건 속이 타들어간다.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거의 상징입니다. 근데 맨날 물 마시는 사진만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원책 변호사. 그동안에 조강특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강특위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날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모셔오겠다 하는데 그 기준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괜히 분란만 일으킨 겁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는 동,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전대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가 속살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말하자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맨날 폭탄 던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래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진짜 저는 굉장히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어디까지나 자기 장사만 한 겁니다. 당을 위해서 애당심을 발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됐습니까? 제가 같이 왔던 전원책 변호사가 뽑아왔던 3명이 전원책 변호사 보고 우리는 있을게요. 아저씨만 가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죽 그분들한테조차도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태의 책임은 전원책한테 있다 하고 같이 왔던 3명이 딱 등을 돌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캐릭터이기 전에 정말 희생할 줄 모르는 보수, 책임질 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여러분, 보수는 절대로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병준 전원책의 결론, 그들은 무능했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네. 처음부터 불러오길 잘못 불러왔습니다. 네, 맞아요. 불러오는 네. 사람들의 무능이 더 문제입니다. 네. 그런 줄 다 알았으면서도 불러왔다는 거, 그게 정말 무능의 극치라는 겁니다. 네. 자. 자.